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형벌 체계에 관해서 우리 현재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그런데 현재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제도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 또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형제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스토킹 끝에 세 모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4월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에 가석방되어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는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 1997년 12월 30날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55명의 사형수가 교정시설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후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가석방된 사람의 통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가석방된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기징역에서 20년이 지나서 가석방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제 사형을 과거에 선고한 예가 있었는데 사형 집행은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근에 사형 선고를 1심에서 하더라도 상급심에 올라가면 거의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확정되는 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면 요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혹시 가석방이 돼서 출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고 계시고, 그에 관해서 광주고등재판부에서도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법률안은 지금 국회 계류 중에서 논의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입법부와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에서 양형에 관하여서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내서 국민들께 편안하게 하는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법원 행정처장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법원에서 2016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요. 대법원이 사형 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살인범죄 양형 기준 등도 있어서 다 고려하실 텐데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단히 그 참혹한 그 피해를 당한 뭐 고인이나 또 그 유족들의 그 심정에 그대로 대응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즉각적으로 떠올 수 있는 게 사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사형이라는 것이 다시 재판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또한 잃게 한다는 또한 또 다른 엄중한 효과 결과 때문에 사형제에 대해서 각 재판부마다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혹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대한 소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무거운 여러 가지 의미 같은 것들이 각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그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법무부 장관님은 혹시 그 덧붙여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제 뭐 입법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 국가 중에. 그래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솔직히 제가 경험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살인죄에서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는 예들은 다 살인죄에 관련된 예인데요. 형기가 뭐 심지어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안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뭐 12년, 10년 참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일선 현장 교도 행정의 현장 행정을 가보면 무기징역을 받고 적어도 한 25년, 20년 이상 수용받고 있는 수용자 중에 제가 뭐 표면적으로 보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수용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를 하다가 정말 우발적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 낸 그 예술 작품을 보면 정말로 뭐 달리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지금 최계상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 함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기 수용자 가석방 현황은 꽤 있습니다. 15년 뭐 예전 09년 때부터 금년까지 금년에만 해도 1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하자 이 논의는 논의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무기징역 수 중에서 가석방 한 예가 있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사형제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2차례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에 했고요. 2010년에 했습니다. 현재도 그 사형제 관련한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것은 맞습니까?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2010년이면 11년 정도 지났네요. 그다음 2010년에도 이제 합헌이 5분, 4분이 위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변화가 좀 있었고요. 우리 국내적으로 흉악 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론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만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변론을 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신속하게 결론 내릴 계획이 있으신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96년 그리고 2010년에 합헌 결정이 있었고요. 2010년에 이제 그걸 위원으로 의견을 내신 분들이 이제 숫자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11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재판부도 변경되셨고 지금 지적하신 그 사건이 2019년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개정안이 나올 정도고 또 사회적 합의 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세계적 흐름 이런 것들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아직 변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